안녕하세요. 자, 우리 16번에서 20번인데 문법은 뭐 화법 작문은 잠을 깨야 돼. 이게 화법이 항상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대화 상황이 전제된 독서 비문학으로 풀면 되고, 화법 같은 경우는 화법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잠을 깨라. 이게 가장 좋은 거지. 잠을 깬 다음. 이 말은 실수하지 말라는 거야. 실수하지 말고 필사립중으로 해야지. 머릿속에서만, 아니 눈으로만 글이 읽혀 머릿속에서 튕겨져 나가면 화법은 교과서도 사실 엉망이야. 거의 특별하게 이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문 문법인데 이건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 특히 문법에서 이제 가장, 화작문은 그래서 20분 2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어쨌거나 작문 문법은 문제가 있고 제시자료 보기가 중요하지. 보기대로 가면 돼. 일단 문법은. 근데 이제 문법은 국어 지식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시간 단축을 못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고, 또 덜어 좀 어려운 게 나오면 힘들다라는 거야. 작문 문법은 문제 플러스 보기가 선택지를 포함한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해. 다만 문법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전에 미리 공부해 둬라. 여름방학 전에 미리 공부를 완성해 두면 돼. 더러 이제 고1이들이 그 선생님 강좌 중에는 하루 국어 문법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 3월에도 그건 다 맞은 학생들도 있어. 여름방학 전에 해두는 게 좋아. 자, 상위 항목대로 따라간다. 이거 원칙은 불변이니까. 물론 이제 장문에서는 따로 화제나 주제가 중요하죠. 근데 문법에서는 특별하게 화제 주제가 있는 건 아니다. 어쨌거나 5번 선택지까지, 자, 이건 이제 장문에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미리 적어놔. 연관성, 관련성. 장문 문제는 어려운 게 이제 작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평가원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화법 문제는 교육청에서 어려운 게 나왔고. 자, 이 과정에서 장문은 특히 2번, 3번은 장문에 특히 중요한데 덧붙이기. 주관 개입을 최소화한다. 주관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 수능과 연관성 관련성 있는 학생들만 와 있듯이 장문에서도 연관성 관련성이 가장 중요하고, 문법은 이 복인데 다만 배경 지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문법은 미리 해둬라. EBS 수특을 따로 안 산 학생들도 문법은 해놔야 돼. 근데 이제 수능 특강에서, EBS 수능 특강에서 틀릴 만한 문제는 다 문법 문제야. 거기 서울대 기계항공우주공학과 간 조복은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학생인데, 그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에 써놓은 거를 보니까 요거를 미리 여름방학 전에 완성을 해놨었어. 근데 복습을 안 했었지. 그리고 9월 평가원 때 문법만 한 2개 틀려서, 아, 내가 문법이 부족하구나. 강의 들어놓은 걸 이제 9월 평가원 끝나고 복습한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 합격한 그런 학생도 있으니까 수업 듣고 복습하면 돼. 자, 11번 문제는, 자, 2014 A형 11번, 2015 B형 11번 뭐 다 직결되는 문제야. 아, 16번 문제, 16번 문제.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자, 문법 첫 번째 문제 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제9항은 보기는 받침이 있는 말의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적절한 것 그랬어. 제9항 받침 쌍기역과 키역의 대표음은 기역이야. 받침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의 대표음은 디귿이다. 그 다음에 피읍의 대표음은 비읍이 되는 거야. 거기 그 쭉 나열되어 있지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지. 그게 기역, 디귿, 비읍을 나타내는 거야. 음할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대표음. 그러니까 이제 대표음 7개는 뭐 늘 나오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음, 비읍. 자, 시옷의 대표음은 디귿이야. 이응. 이 대표음을 알아두고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자, 그래서 이 대표음 7가지가 기역, 디귿, 비읍. 그게 이제 16번 첫 번째 문제에도 있지만 저 뒤에 네 번째 문제 19번 문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자, 3번 선택지가 소뚜껑이죠. 제13항을 보면 이제 연음 현상인데,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밑줄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 제 음가대로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게 이제 연음 현상이야. 자, 연음 현상은 이게 이제 이걸 발음하면 연음이 되죠. 연음. 이응의 음가가 없으니까. 요게 음가가 없잖아. 요게. 그래서 연음 현상도 연음 현상이 있다. 그래서 1번에 바틀이죠. 바틀. 제 음가대로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바틀이 조사잖아. 을 조사. 바틀. 자, 그래서 1번 선택지는 바틀. 2번 선택지 비지. 비지가 되죠. 비시가 아니라 비지.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아.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들도 아니고 바칠도 아닙니다. 비디도 아니고 비시도 아니야. 비지. 근데 이제 소뚜껑은 합성어잖아. 뚜껑 할 때 쌍디귿이 자음이라고. 솥 플러스 뚜껑이야. 그래서 솥이 대표음으로 디귿으로 발음한다. 구황에 따라서 3번이 이제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뭐 똑같지. 솥뚜껑 이렇게 발음된다. 솥뚜껑 합성어죠. 솥뚜껑 합성어. 다음 무릎풀이야. 연음현상이야. 무릎풀 부엌에서. 자, 그대로 써놔. 무릎풀이야. 풀. 그 다음에 부엌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굉장히 쉬운 문제야. 연음현상 알아두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자. 두 번째 문제는 뭐 똑같이 표준 발음법 규정입니다. 늘 나오는 거니까 발음법에 어긋난 거 그랬어. 자, 겹받침, 기역, 시옷. 대표음은 기역이죠. 니은, 지읒. 대표음은 니은. 리을, 비읍. 자, 거기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비읍, 시옷 등등이 있죠. 자, 음할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 그랬어. 다만 밑줄 그 밟은, 자,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한다. 자, 자음 앞에서는 밥. 넓은, 넙죽하다, 넙둥굴다. 넙죽하다, 넙둥굴다의 경우는 외워둬야겠네. 넙으로 발음한다. 널쭉하다, 널둥굴다가 아니라 넙죽하다, 넙둥굴다. 다만 그랬어. 자, 그 다음 제11항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음할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 다만 또 밑줄. 용언의 어간말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끌고 가면 2번이 물고가 됩니다.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니까 11항의 다만. 자, 12번 답은 아니 16번 답은 3이고 17번 답은 자 2번으로 간다. 거기다가 리을 기역이 자음 앞에서 리을로 물고. 자, 요 리을 기역이 자음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리을로 발음한다.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물고가 돼. 자, 1번 가봐. 넓다죠. 리을 비읍인데 리을로 발음합니다. 넓다. 10항. 다 할다죠. 할다. 10항이야. 이거 4번 가자. 11항입니다. 이게 리을 기역이니까 기역으로 대표음이 막다. 막다 11항. 그 다음에 리을 피읍에 리을은 탈락되고 피읍은 대표음 비읍으로 가니까 읍고.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읍고. 4, 5 묶어서 11항. 1, 3 묶어서 10항. 다만 용언의 어간말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니까 11항의 다만 규정에 따라서 묵고가 아니라 물고.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똑같은 문제들이야. 세 번째 문제 가자. 제10항의 내용 다만만 밑줄 그어.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그래서 바로 1번 답이 나와. 그는 노도또를 밟고 말에 올랐단데 밟고도. 자, 세 번째 문제 1번 선택지에
밥 이렇게 발음한다. 밥고. 밥고.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니까 밥고 말에 올랐다.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쳐놓은 걸 X 하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고쳐. 밥고. 11항. 다만 용언의 어감 말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그래서 2번 선택지에 맑게 개었다. 맑게. 맑게로 끌고 와. 제13항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음이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음가대로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연음 현상인데 4번에 있어.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꽃을 선물했다. 동그라미 맞죠? 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음이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할 것. 그래서 3번을 보니까 겹받침인데 달글이죠. 근데 달글 거기서 달 리을은 남아있고 기역이 을 자리로 이동하지. 그래서 달글 동그라미 쳐. 닭을 X에 닭을이 아니라 달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자 그래서 X가 맞아. 앞에 달글에다 동그라미 치고. 또 5번도 봐. 갑슬이죠. 갑을이 아니라 시옷이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값을 비싸게 주고 컴퓨터를 샀다. 그래서 5번도 X, 왼쪽에 갑을 X하고 값을로 동그라미를 딱 쳐놔. 그래서 13번 답도 1번. 됐죠? 18번 답도 1번. 세 번째 문제. 자, 네 번째 문제 별표. 요게 이제 똑같아. 19번 네 번째 문제를 11번하고 같이 2015 B형 11번이나 2014 A형 11번하고 관련이 된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발음이 바르게 된 것끼리 묶은 것은 그러니까 늘 나오던 문제들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로 집중적으로 이 5문제는 이 의문 그걸 모아놓은 거다. 음절의 끝소리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형 태소가 이어질 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형 태소야. 실질형 태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에서 나온 조사나 음이 전미사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조사, 음이 전미사가 아니에요. 그너드름읍의 7자음으로만 소리가 난다. 다만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형 태소가 이어질 때 형식형 태소는 접사, 조사, 음이 이런 거야. 음절의 끝소리가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고 뒤음절의 첫 소리가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부엌압인데 부엌압이잖아. 왼쪽에 압은 뭐야? 실질형 태소지. 압은 명사잖아. 명사. 앞에 있다. 근데 부엌키는 조사지. 형식형 태소야. 그 부엌 플러스 이는 붙였었잖아. 조사. 형식형 태소. 그래서 부엌압은 실질형 태소가 된다. 이게 명사니까. 그래서 대표음으로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부엌압. 연음 현상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부엌압. 이렇게 되는 거야. 띄어써서 압이야. 이게 실질형 태소라고. 그러니까 대표음으로 먼저 바뀐 다음에 압이 오니까 빨리 발음하면 연음 현상이 기역이 이응 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부엌압이 되는 거야. 부엌압. 근데 무릎이야, 무릎을 이런 거는 부엌해서 이런 거는 이제 조사가 형식형 태소가 왔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 19번 문제, 네 번째 문제에다가는 첫 번째 문제에 무릎풀이나 부엌해서 하고 딱 연관지어서 공부해두면 돼. 부엌히, 부엌해서, 부엌압. 다음 끝소리가 디귿티귿인 형태소가 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형 태소와 만나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디귿티귿이 지읒 치읒으로 발음만 바뀌는 거야. 같이 굳이 표기가 바뀌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발음 원칙이야. 발음 원칙. 그래서 1번 가마소틀이 되고 물바지가 됩니다. 발음 자체는. 가마소틀은 연음 현상이 그냥 바로 일어나면 돼. 가마소틀. 가마소틀. 이렇게. 발음이 그리고 국외음화가 일어나니까 거기 굳이 같이처럼 물바지가 됩니다. 물바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물바지. 됐지? 국외음화와 연음현상으로 관련지어서 1번 답. 가마소틀의 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형 태소야.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티읕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연음현상이고 물바지는 구개음화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표준어 규정의 일부이다. 기역의 발음 원칙을 설명한 항목. 바닷물이죠. 이러한 지구의 온난화는 인간의 자연환경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우선 극지방의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서 바닷물의 양이 늘어나면 해수면이 10에서 25cm 상승할 것이다. 자, 바다 플러스 물이다. 29항은 합성어음이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뒷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인 경우에 니은 첨가. 자, 밑줄 니냐, 녀, 뉴, 뉴. 솜니불 이런 거야. 솜니불. 솜이불이 솜니불. 솜니불. 자, 붙임에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음은 리을로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할 것. 자, 바닷물하고는 상관없고 제30항 사이시옷입니다. 사이시옷. 그드브스즈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바다 플러스 물인데 시옷이 들어갔어. 사이시옷 뒤에 물,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랬어. 바다 플러스 물 합성어죠. 사이시옷 뒤에 미음이 결합됐으니까 바닷물. 자, 그래서 20번 마지막 문제는 바다 플러스 물인데 미음이니까 요게 이제 니은으로 발음이 된다는 뜻이야. 바닷물. 이 문제도 이제 자꾸 풀다 보면은 굉장히 쉬워져. 친숙함이 있고 시간도 단축이 된다. 제30항의 2가 답이 된다. 30항의 2. 자, 그래서 5개 일단 풀었는데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그 다음 문제야. 2주차에서 16에서 20번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2주차에도 계속 이어져. 발음 자체로. 자, 요거는 앞에 그 전향력하고 CD를 줬기 때문에 이번 문법은 굉장히 쉬운 걸로 진행을 한 거야. 쉬운 걸로. 근데 이제 쉽네하고 무시하다가 그 뒤에 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 기초문법임에도. 자, 기초문법을 지금 설명을 한 건데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알아두되 이게 어렵게 응용될 때를 이제 대비하는 과정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지. 또 자꾸 만나게 될 거야. 그 사유시오드에서 가장 힘든 게 뭐지? 막내 동생, 바다새 이런 게 힘들지. 막내 동생, 바다새 이렇게 알아도 이렇게 적어두라고. 사이시옷은 근데 이제 초가집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쓰니까 이게 늘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야. 처갓집하고 외갓집하고 상갓집 이런 거는 달라. 이렇게 초갓집이라고 억지로는 안 한다고. 그래서 처갓집, 외갓집, 상갓집 이건 일부 중복입니다. 집가자가 있음에도 이렇게 일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너희들 저희들도 너희들 저희들도 희가 복수전미사야. 그런데 들도 복수전미사거든. 그래서 이건 허용을 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은. 동해바다에 동해가 고유명사니까 바다를 붙여도 된다고. 요런 게 이제 이건 허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맞춤법에서 출제된 뭐 역전 앞으로 가자, 외식 먹으러 가자, 과반수 이상 이건 틀린 거고 역전 앞은 역전이나 역앞 이렇게 해줘야 돼. 앞전자가 중복되는 것은 허용이 안 돼. 그거는 외식하러 가자 이래야 돼. 외식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 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습니까? 이랬을 때 찬성표를 얻었습니까? 이럴 때 과반수에 이미 50% 이상의 뜻이 있어. 그런 건 어법에 어긋나. 그런데 일부 허용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게 04년 6월 평가원에 나왔을 때 아주 골치 아팠는데 초가집에 집가자 너희들의 희하고 들하고 동해바다에 해가 있는데 바다를 붙여준다고. 이건 일부 중복을 허용해주고 이때 초가집을 초갓집이라고 억지로 발음하지 말라는 거야. 사이시옷이 붙을 이유가 없어. 그냥 초가집 이러잖아. 근데 처가집, 외가집, 상가집은 사이시옷을 또 넣어줘야 돼. 그래서 사이시옷은 좀 골치 아프다 이거야. 어떤 건 일어나고 어떤 건 안 일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훈련이 좀 필요한 요소가 있다. 어쨌거나 오늘 문법의 기초를 첫 출발한 셈이고 기역에서 히읗까지 여러분들이 꼭 써봐. 이렇게 이걸 틀려가지고 기역부터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히읗까지 쓰게 한 다음에 나의 국어 실력을 측정해 보니까 키읔을 키역이라고 적더라고. 키역. 티읕을 티긋이라고 적어. 그래서 한글 자모도 모르면서 국어를 공부해 왔었지 그동안에. 그러니까 요건 기초야. 기역에서 히읗까지를 나의 국어 실력은 유치원 때부터 뭔가 꼬여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한글 자모부터 모르더라. 그래서 기역에서 히읗까지 어떤 반에서든 쓰게 했더니 다 맞은 학생들이 반절도 안 넘어. 요거에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기역에서 히읗까지 정확하게 써보는 거야. 그리고 미심쩍거나 그러면 쌤한테 채점해 달라고 해. 근데 이제 다른 반 문법반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맞은 학생이 반절을 절대 안 넘어서 문제가 돼. 기역에서 히읗까지 기초문법을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습 철저히 해. 복습이 남은 기간에 우리 이제 개강할 때 다시 또 만나거든. 복습을 다 하고 올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하자. 가도 돼.